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 발동, 이것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화급한 것은요, 반국가 세력 척결입니다. 이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그 과정에 있다. 제도권의 어떤 결정력, 제도권을 이용해서 여기서 말하는 제도권은요, 국회와 사법부를 말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결정력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국채와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대 대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내란에 버금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것이야말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내란이죠. 어마어마한 사태입니다. 당연히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요. 자, 거기에 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수단으로서 부정선거를 이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애국 우파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자면은 그 부정선거 이슈를 언급하자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그토록 이슈화하고 때리고 해봤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요. 그야말로 미동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울타리에 들어가 있는 거대한 어떤 힘이 느껴집니다. 거대한 힘. 선관위 하나가 아니에요. 보니까. 선관위 주변에, 선관위에 연루된 어떤 그런 그룹, 기관, 조직, 뭐 개인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것이 이제 북하고 연결된 중국하고 연결된 그런 어떤 이슈로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어떤 경우에는 한숨이 이제 저절로 터져 나올 정도인데요. 자, 그런데 작전에는 전공법이 있고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게 있고요. 치고 들어가는 게 버거울 때는 이 우회하는 게 있거든요. 우회 전술이 또 먹힐 때도 많고. 그런데 이 선관위를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해봤잖아요.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근데 제가 봐서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게 없다라고 봐요. 비슷해요. 효과가 크게 없었던 거지. 그런데 단 하나, 이제 특별한 어떤 변수가 터졌죠.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선관위 내부에 엄청난 어떤 사태, 역대급 부정부패입니다. 이들은 이게 부패인 줄도 모르고 버젓이 지금 그런 짓을 해오고 있었죠. 심지어는 노태학이라고 여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면서 대법관 아닙니까? 우리는 가족 회사를 지향합니다. 이러고 있는 정도입니다. 와,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10대 20대들 분노를 그냥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이슈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거죠. 사무총장 이 사람이 지금은 퇴직을 했죠. 퇴임을 했는데 퇴임하면서 그 당시 업무용 폰으로 세컨폰이라고도 하고 비밀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핸드폰을 들고 나갔어요. 무려 18개월인가 그런데 물론 당연히 이제 핸드폰 요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대납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담긴 내용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큰데 이게 아직 포렌식에 이제 안 나왔죠. 이제 그거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게 들통이 나니까 이제 반납을 했는데 무려 18개월 동안 그거 들고 있었던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 사람이 그 속에 담긴 내용에 이제 일단이 지금 알려져 있죠. 특히나 그 선거철이 있으면 그 전후에서 정치권과 많은 이 접촉이 있었다, 통화가 있었다, 문자 이런 것도 주고받고 했겠죠. 이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뭔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 핸들링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적으로 채용을 할 때 가족을 우선한다, 친인척을 우선한다 이런 어떤 뭐랄까 그런 어떤 룰 아닌 룰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걸 그들은 당연시했어요. 그야말로 이제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김세환 전 사무총장 공소장을 보면
채용을 앞두고 선관위에 아들 잘 부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반사다라는 겁니다. 합격 후에 기준 바꿔 강화해가지고 인천 전보시켜 뭐 그야말로 자신들 편의주의대로 그냥 계속해서 조직을 운영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정선거로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터졌지만서도 이들이 계속해서 그걸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런 가족회사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3,000명 정도 된다 그러죠.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공익 제보자 한 명이 안 나오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이제 보니까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었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앙 간부부터 지역 직원까지 선관위 부패 원팀이었다. 그 부패상은 너무도 많아서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무총장 아들 면접위원을 바꾸고 취업 후에 월세까지 내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야말로 여기는 형 동생 아우 뭐 그리고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다 모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이게 회사입니까? 회사라도 말이 안 되고 이게 국가기관입니까? 국가기관이라면 당장 이들 전체를 문제 삼고 해체시켜야 되겠죠. 조직 전체를 해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여기서 주도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전부 사법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는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부정선거를 직접적으로 갖고 타격했는데 잘 안 먹혔지만 이런 걸로는 되거든. 모든 언론이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좌파 언론들도 이건 보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두 손 두 발 지금 들고 있죠. 백기투항 상황인데요. 그래서 외부 통제를 받겠다. 외부로부터 조사를 받겠다. 수사를 받겠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그 철옹성의 한 축을 지금 우리가 흔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성공하고 있다. 여기를 일단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그냥 무너뜨리고 난 뒤에 부정선거를 아마 공약해야 될 겁니다. 이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우회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전상 전공법보다는 지금은 우회 전략이 더 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죠. 자,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보 시절에요. 이번 대선은 나와 시진핑의 싸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최근에 알려졌었죠. 3월 4일자입니다만 요거 제가 그 당시 알았지만 뭐 방송 뭐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놓쳤는데요. 이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TV조선의 김미성 기자라고 있죠. 저만 아는 내용입니다. 김미성 기자에게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말을 했다는 거겠죠. 이제야 이야기합니다라면서 이런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건 결국에는 반국가 세력의 배후에는 북한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카르텔의 실체는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자체만이 아니고 그 후에 그 뒤에 그 배후에 뭔가 거대한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 거대함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고 가면요. 뉴스트라다무스라고 있죠. 그 유튜브 채널이죠. 거기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김미성 기자가 직접 들었다라고 하면서요. 이런 발언을 했었죠. 저도 그 이후로 정치부 데스크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그 뒤에 중국이 있는지를 봐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목을 받거나 말에 힘이 실리지는 않았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이 메이저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는 중국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소위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배후설 있잖아요. 이것을 음모론으로 봅니다. 음모설로 이해하고 아예 취급을 안 하죠. 근데 우파 유튜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요. 거기에 당시 이제 출연한 사람이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근데 대통령께서 시진핑과의 대결이다. 이런 말씀을 출마 전에 말씀하셨냐라고 묻자 그리고 이제 이 김미성 기자가 그건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이다.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재차 확인을 했다라는 게 알려져 있었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결국엔요. 대통령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다 알 정도면 미국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과 손을 잡고 결국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도 이게 한 방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거대한 저항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반국가 세력이 그냥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북한 이슈만 있을 때는 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었겠는데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미국으로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대한 배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조선일보에서 이런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논설위원 강경희 기자,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거의 바닥에 추락해 있죠. 서류 조작에 가족을 채용하고 선거 다가오면 대거 휴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선거 하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선거 다가오면 거기 직원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휴직을 한다 그래요. 근데 휴직계를 내면은 받아준다라고 합니다. 그 인력이 남아 도는 건가? 그때 선거 치를 때 보면요. 중요한 역할들은 자신들이 할지 몰라도 손이 가는 일들 있잖아요. 품이 이렇게 필요한 그런 일들은 공무원들이 이제 거기 또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들, 일상 공무원들이 그거 다 안 돼요. 전부 다. 선관위 직원들은 그냥 팔짱 끼고 지키만 본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내부가 기가 막힌 곳이지.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런 것을 조선일보가 드디어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진작에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런 곳 일처리 믿으라는 건 위생불량 주방에서 안전한 음식 만든다는 격이다. 조직, 지배구조, 선거망 다 개선해야.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까지요. 부정선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그런 애국 우파와 이런 어떤 조선일보 같은 이런 레거시 미디어와의 차이가 거기입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터지고 있다. 정황은 있는데 이걸 부정선거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지금 때가 온 것은 확실합니다. 쇠도 달궈졌을 때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일보도 이 정도로 말해준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칼럼 내부 내용을 보면 꽤 이제 분량이 있는데요. 그동안 일어났던 말이 안 되는 그 상황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을 했네요.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조직 및 선거 관리 문제는 필요하다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싹 고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을 바꿔서라도 싹 고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선관위를 없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필요 없는 조직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거대한 조직으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만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서 일선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가장 쉽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전자개표, 투개표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뭐 사전투표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굳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본투표를 이틀 하세요. 그냥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목금 해주면 더 좋고. 그러면 뭐 우리 국민들 다 좋아할 거예요. 목금 해가지고 이틀 놀면 더 좋겠죠. 아니면 금토로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일월로 해도 좋고 금토가 좋겠죠. 아무튼 여기에 실린 내용들, 여기 이 강경희 논술위원이 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그동안 애국 우파들이 그 부정선거 규명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언급해 준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선관위를 압박하는 공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유력지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뜨끔뜨끔하겠죠. 상당히 그냥 움찔움찔할 겁니다. 자, 이럴 때 계속해서 압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부정선거만 갖고 때리는 것보다는요. 지금은 이런 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저항력을 일단 무너뜨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전부 질타할 수 있는 질타하는 비난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몰아가면은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어쨌거나 공무원이거든. 국민들이 전부 압박을 하고 그냥 분노하게 되면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채용 문제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나니까 그때도 백기투항을 한번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항복하는 척 하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싹 이렇게 다른 식으로 또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갖고 끝까지 불독처럼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부정선거도 좋지만 이걸로 때려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지금 그 주장할 만큼 다 했습니다. 모르는 국민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훨씬 더 파괴력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판을 완전히 정리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때가 온 것은 확실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